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주택을 샀다면 부동산으로 보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샀다면 그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대체주택 취득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게 되면 그게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여러분이 이제 남한테 승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즉 과세했던 사례가 되겠죠. 자, 2021년 11월에요. 조합원 입주권을 샀습니다. 주택을 먼저 산 게 아니라 입주권을 샀어요. 그리고 2022년 1월에 이제 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6억 원에 샀네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이제 1월에 그 A주택 조합원 입주권 산 것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신축주택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주택으로 이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주택을 6억에 사가지고 9억에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여러분이 볼 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다 해갖고 비과세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샀기 때문에 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김성실 씨는 2021년 11월에 A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그 다음에 1월에 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A주택 신주택이 완성된 후 2024년 2월에 비주택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성실 씨는 A 조합원 입주권 후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동안 이게 재개발하는 동안에 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취득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대체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주택 그냥 조합원 입주권이 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샀다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즉 비과세가 됐다면 세금이 없겠죠. 그런데 비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9,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요.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보유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이제 이사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김성실 씨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네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사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중요해요.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그 주택을 살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조합에서. 주택조합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주택을 샀다면 부동산으로 보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샀다면 그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대체주택 취득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죠? 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가지고 완공된 이후에 들어가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대체주택, 다른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사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야 됩니다. 그때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그렇죠.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건 주택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에 사면 조합원 입주권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사게 되면 주택이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으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세, 세이빙 텍스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얼마냐, 추가 부담금이 얼마냐, 그리고 내가 몇 평을 분양받는데 나의 전체 땅에 대지권 면적이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사야만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관련 사례 1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이러면 안 돼요. 남한테 조합원 입주권을 사가지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보실까요? 1세대가 소득세법 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살 때는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관련 사례 볼까요? 대체주택 취득일 이후 재건축 대상 주택 지분을,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요. 이제 다른 주택을 샀잖아요. 그런데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거기서 살다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새로운 주택을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다시요. 대체주택 취득일 이후에 재건축 대상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체취득 특례 적용 여부인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할 때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한 사람이 소유하면 소유자 김동수가 되겠지만 배우자와 2분의 1씩이면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민법 262조 규정에서 공유자가 되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해설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동일 세대에게 증여한 후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다시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인 주택이 있었어요. 재개발은 주택이고 재건축은 아파트인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인에게 증여했어요. 그렇다면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종전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그 대체주택은 3년 이내 팔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거 또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게 되면 과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샀다면 그건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그걸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사가지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입주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6번째인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